그 혈액암 판정을 받고 네네. 치유를 하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일주를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게 그 암 치료를 받다 보면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전혀 뭐 그런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장기에 퍼진 상태에서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센 약을 쓰자고 얘기를 해서 네. 그냥 비보험되는 약을 썼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나중에 장기를 뚫어버렸어요. 네. 약이 그래서 너무 세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2번 정도 죽을 뻔을 했고 네. 대신 이제 사람들 돕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암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은 자기 상황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가 뭘 아는데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 우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가 되게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게 되게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이제 판정 받고 나서 세계 일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 가고요. 이제 저는 이제 치유를 5개월 만에 다 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5년 동안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요양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양을 하는데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골로 가서 저 여행을 좋아했었거든요. 시골 가서 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잘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넓혀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도를 갔다가 그다음에 일본을 갔다가 네. 태국을 갔다가 호주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넓혀 보다가 이게 나한테 되게 좋은 자극제가 또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상 제가 아팠을 때 아는 형이 야 그 크루즈가 되게 싸게 나왔는데 너 곧 완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같이 끊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캐리비안을 가는 크루즈를 끊었었어요. 네. 해적을 만나러. 네. 용인에 있는 거 아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운 좋게 딱 제가 그 치료가 다 끝나고 한 이제 1년 뒤에 가는 크루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크루즈를 이제 가는 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치유했던 방법이 생각해보니까 약간 마지막 입새 같은 걸 여행으로 제가 잡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방법들을 좀 남들에게 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떠올라서 그때 네이밍도 당신의 건강한 모습 다시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당신을 또 봅니다라고 좀 정했고 이걸 이제 줄여서 또 봄이라는 프로젝트로 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행 버킷 챌린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크루를 모아서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냥 말기암을 극복하고 1년 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으로 좀 메시지를 주면 어떻겠냐라는 또 얘기도 있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진짜 편도 티켓만 끊고 여행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캐리비안을 가기 위해서 뉴욕으로 갔고 네. 그 뉴욕에서 우리가 또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셨어요? 아니요. 일로 만났다가 저도 그 때마침 뉴욕에 갔었는데 또 이정훈 매니저님하고 또 그 시간이 겹쳐갖고 우리 또 만나서 맛있는 데서 점심도 먹고 막 그랬어요. 이게 5회의 마지막 입세에서 시작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끝나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극복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여행지를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도 3개의 대륙을 갔고 나중에 일수를 세보니까 80일이 됐던 거예요. 80일 동안?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세계 대륙이니까 80일간의 세계 일주라 그래서 이제 이 포토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네. 저도 참여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으니까 그냥 대놓고 여러 군데를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3만 장 넘게 사진 찍어서 거기서 이제 셀락을 해서 네. 전부 다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 제가
아니 그 세계 일주를 하시고 네네. 뭐 책도 쓰셨지만 뭘 느끼셨어요? 사실상 제 힐링 여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때는 제 힐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컨텐츠로 어떤 걸 극복 의지를 줘야겠다 막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이에요. 네. 즐기지를 못했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앞으로는 제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대신 이게 어찌 보면 그 친구들한테 좋은 자극제가 돼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자기 부정이 되게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너도 이런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여행을 가줄게라는 약간 그런 챌린지를 좀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사실상 이게 뭔가 커뮤니티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정식적으로 좀 하려고 네, 하나의 프로그램 하려고 이제 비영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에서 요 프로젝트를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냥 80이 파일럿 아니더라도 완치자와 이렇게 해서 뭐 동행 여행 네. 이 정도로 하면 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뭐 저런 모델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그때 한번 치앙마이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여행객들하고 똑같은 여행을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끼리 이제 아밍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암 경험자인 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로 해서 이제 원래는 염이 그때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여행에 미치다에. 네, 그래 여행에 미치다에서 되게 유명한 동영상을 찍었던 애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같이 가서 찍었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친구가 이걸 또 어머니가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이슬 씨가 지금 20대 딱 대학생이거든요. 이제 사회초년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슬 씨가 뭐 우리 두 분께 궁금한 점 있으면 저는 저희 이정은 매니저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암을 완치하고 사회로 이제 복귀하셨잖아요. 이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사회 복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음 놓고 기다려주는 회사가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면 재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사회에 복귀를 잘 못.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 책에 대해서 저는 또 책 얘기입니까? 하나 아까 질문 타이밍을 못 잡아서 네. 저도 이제 좀 책을 읽으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긴 한데 공부를 하기에는 좀 알맞지 않다 생각해서 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마케팅에 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니즈를 약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더욱더 공감할 수 있고 이 제품을 더 친근하게 더 좋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강이 있지도 않고 결론은 이제 책 쪽으로 좀 더 이제 접근해서 책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한번 갔어요 도서관을. 근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책들이. 그 도서관을 한 번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갔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 책이 백과사전처럼 느껴지고 용어들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저 책이 이제 학생들도 읽으실 수 있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읽기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 같은 학생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는지.
제가 지금 이거 학교에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번 학기는 특별히는 아니지만 신제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마케팅도 굉장히 그 과목이 다양한데 네. 저는 그 마케팅 전략, 무슨 소비자 행동론 그런 과목을 다 가르쳤는데 이번에 경영 쪽 경영 쪽 마케팅도 마케팅 관련해서요. 신문 방송이나 정보 이쪽으로 네. 가면 또 다른 영역인데 이게 분야가 굉장히 네. 다양하거든요. 신제품 마케팅을 하는데 마침 이 책이 또 신제품 마케팅에 있어서 디자인 띵킹하고 제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학생들이 나중에 팀플을 했는데 이제 그 팀플에서 그들이 발표하는 거에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도 뭐 충분히 다 활용을 한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요, 제가 윤문 다 했고요, 리라이팅 다 했고요, 편집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제가 강의를 제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한 6년, 7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전달하기 쉬운 그런 톤앤 매너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질문하시는 분께서도 보시기 편할 거라고 하는 거를 바로 끝나고 이제 서점 제가 그 50권 중 한 권을 이제 제가 너무 읽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또 책과 관련된 또 좋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제가 대놓고 자, 여기서 잠깐 네, 막간을 해야 이용해서 돼서요. 네. 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책 필요하신 분들 제가 사비로라도 써서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서두르세요. 정말 그런 게 이게 생각이 나가요. 무슨 댓글을 남겨야 됩니까? 편집해서 따로 보낼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예. 말씀. 아니 진짜로 예. 팟캐스트 쪽 그 팟빵 공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댓글란에 댓글 남겨주시는지 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내가 댓글 써야 되겠다. 네. 저도 그러면 댓글 써서 아, 보도록 이건 팔았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제가 강의도 특별하게 다 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50권. 갑자기 지난번 방송했던 FNC 대표이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2시간 만에 책을 읽고 제가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읽었어요. 책을. 코롱 대표님. 아, 진짜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2시간 만에 읽고 정말 감동받아서 전화했어요. 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어떤 그 같이 네, 생각을 네. 갖고 있는 네.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사실 저희가 그 질의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두 분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어느 순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 다 이제 마케팅의 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주제들로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마케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마케팅 시장은 또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우리 교수님부터. 시장에 변모하는 마케터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 산업이 이렇게 붐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몰랐죠.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한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전략에 있어서는 플랜 2C 굉장히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해가는 게 일종의 정석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케터는 과거의 플랜 2C라고 하는 것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체계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그런 앵커링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그 영국 이코노미지가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헨리 민츠버그 교수님이 계세요. 굉장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크래프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의 지론은 전략이라고 하는 건 찰흙이다. 우리가 찰흙을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 찰흙은 다 한 번씩 갖고 노셨잖아요. 굳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플랜 2C 이렇게 해서 경직된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전략도 찰흙처럼 쪼물락쪼물락 그냥 그때그때 변화에 맞게 내가 쪼물락쪼물락 거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잘 수립된 계획,
물론 플랜도 C가 우리가 그거를 너무 거기에 앵커링할 필요가 없지만은 일단 계획은 있어야 네. 되잖아요. 잘 수립된 계획과 우발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다리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인터넷을 우리가 키다가 보면은 팝업창이 팡팡 이머전트하게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팝업 같은 이머전시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치 전략을 플랜도 C만이 아니라 굉장히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여기 상황에 맞게 저기 상황에 맞게 완벽한 것이 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케터의 자세가 그런 통찰력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컨버전스. 네. 잘 따라와야 돼 이 설명을. 네, 잘 세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웠나요? 내용이?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예, 네.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훈 매니저님.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하 동문입니까? 네, 저는 뭐 B급 마케터라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이게 이전에는 뭔가 주어진 예산도 있고 뭔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확실하게 됐던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마케터의 자세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약간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앞으로는 네.